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1월의 두 번째 날에 전해드리는 12월 마지막 주 위클리 디풍 뉴스입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2월 마지막 주는 4거래일 동안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조금 암울하게 3,000포인트 이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배당락 여파가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배당락일부터 기관이 많이 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103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외국인, 개인, 기타 법인 모두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나홀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기말 배당 기준일이 있었습니다. 28일이었죠.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대량으로 매수했다가 다음날 배당락일에 다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하튼 고배당주들은 배당락 후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배당금을 많이 주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배당 기준일이었던 28일은 개인 대주주를 결정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개인이 이날 약 3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가족이 단일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다면 대주주로 인정하면서 나중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10억 원 보유했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찾아가 봐도 사무실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저는 정부가 인정한 대주주 신분이지만 현실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금액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분율로 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음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꼭 개선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환율은 1189.5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1180원대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환율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아마도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 시점과 금리 인상이 거론될수록 환율이 1200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되지는 않겠네요. 이번 주는 2021년을 결산하고 22년을 전망하는 세 가지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망이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인사이트가 있을지 한번 저랑 볼게요. 먼저 한국거래소가 21년 증권시장의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 5가지는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2월 마지막 날에도 3,000포인트 이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운데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약 20년 만에 다시 1,000포인트 이상을 회복했다고 하니 21년도가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미국장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된 한 해였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 공모금액도 사상 최대였는데요. 올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공모금액이 20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10년 10조 2천억 원보다 2배가 많아졌는데요. 공모주 시장도 하반기에는 조금 시들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22년도에도 공모주 투자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모금액을 경신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1월에 만나게 될 이 친구만 하더라도 12.7조 원을 모집하니까요. 세 번째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해외 주식 보관 금액이 전년 대비 약 6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국내 시장의 상승률이 미국 증시보다 훨씬 못 미쳤고 또 공매도의 상환 기간이 없다는 등의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투자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역시 다음 정권에서는 꼭 수정되기를 바라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코인도 투자하지 않고 미국 증시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는 올해 상장사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모두 매출액, 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풀렸던 유동성의 효과가 어느 정도 컸던 결과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ETF의 종목수가 500종목이 넘었고 순자산 총액이 7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많은 분들이 ETF를 선택하는 모습인데요. 과거 펀드에 투자했던 흐름이 점점 ETF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ETF도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같은 업종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도 종목을 찾아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주도 업종의 ETF를 투자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2022년도 증시를 전망한 뉴스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추려 보았습니다.
국내 16개 증권사는 내년 국내 증시는 가장 낮게는 2610포인트, 그리고 가장 높게는 3600포인트를 예상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2800에서 3360포인트를 예상했는데요. 올해랑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상저하고로 예상하는 증권사가 많았는데요. 상반기에 좋지 않고 하반기가 좋아진다라는 예상입니다. 아무래도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좋지 않은 증시 흐름이 내년 1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금리 인상과 1월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투자금이 분산된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주식시장 흐름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상반기까지 악재들이 반영되면서 한국 증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도 상반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다시 하반기부터는 코스피 상승 탄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은 내년도 미국 증시를 상고하저로 예상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와는 반대죠. 현재의 좋은 흐름이 상반기까지는 이어지다가 금리가 인상되는 긴축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는 투자 환경이 나빠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과 미국의 증시는 디커플링 되면서 따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이들이 예상한 내년 S&P 평균 지수는 4,950포인트입니다. 12월 30일 기준 S&P 지수가 4,779포인트였는데요. 거의 상승하지 않는다고 전망을 하고 있죠. 화면을 보시면 내년 지수 전망치가 각 금융기관별로 10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전망은 전망이고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는 증권사가 꼽은 22년 유망 종목입니다. 한 증권사당 5종목씩 추천하라고 해서 화면으로 종합한 건데요. 그중 많은 증권사들이 선택한 2종목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7개 증권사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다는 부분과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증권사들이 추천했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전자는 12월부터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번 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봉상으로 5일선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1월에도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네이버도 가장 많은 7개 증권사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네이버는 올해 일본의 야오재팬과 일본 인터넷 플랫폼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야오재팬은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의 위상을 가진 포털인데요.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으로 카카오의 위상을 가지고 있죠. 최고의 포털과 모바일 플랫폼이 결합을 한 것인데요. 그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신사업들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봉 차트를 보면 현재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데요. 현재로서는 61선을 지지하는지가 관건입니다. 61선을 지지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른다면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업종이 연장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올 하반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게임 종목들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계획으로만 이야기를 했던 돈 버는 게임, 즉 플레이 투 원 게임들을 출시를 하는데요.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출시한 뒤의 성적에 따라 종목별로 희비는 엇갈리겠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12월 한 달 내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최근 SK하이닉스의 좋은 흐름이 지속되게끔 힘을 실어 주었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네오위즈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안랩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만 3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LNF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전지 그리고 게임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럼 이제 주린이 주식심리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쉽게 사지 말자입니다. 저의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타는 소질이 없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네 가지를 먼저 고민을 합니다. 화면 보시는 네 가지인데요. 내가 왜 이 종목을 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지를 객관화시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사야 되는 이유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몇 주를 보유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얼마가 오면 매수를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나의 매도 목표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네 가지 기준을 미리 정해둡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는 가정으로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왜 사는지에 대한 대답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총 100주를 보유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1차 매수를 하고 이후 5%씩 하락할 때마다 두 번 더 매수하면서 세 번의 분할 매수로 목표 수량을 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 매도가는 9만 원에 보유 수량의 절반을 덜어내고 10만 원이 오면 나머지 수량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곰곰이 고민을 하면서 저는 기준을 세워보는데요. 제가 매수했던 종목들은 이런 형태로 엑셀에 간단히 기재를 해두고 저는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두었던 기준을 계속 확인하면서 기준을 지키는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길게 투자를 하다 보면 세계가 변할 수 있고 또 한국이 변할 수도 있고 또 그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세웠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를 원점에서부터 고민을 하시고 나서 기준을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던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기준을 지키는 투자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지키는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조금씩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지키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저의 체질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과 돈을 사용했습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투자가 내 마음처럼 잘 되질 않는다면 제가 조언드리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좋았던 기억, 좋지 않았던 기억은 모두 추억으로 남겨두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2년도 모두 파이팅 하시면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말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